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친구입니다. 5강이에요. 그래서 반을 넘겼고 저는 4강 끝나고 바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진짜 시간 빠르죠? 시간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4강에서 하려다가 말 못한 게 있는데요. 뭐였냐면, 자,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걸 나중에 보는 친구들은 이제 다지나 월드컵 얘기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월드컵 월드컵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뛰었죠, 우리 태극전사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16강 갔고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서, 이건 사실 운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을 만나서 이제 4대1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 여론이 그런 거였잖아요. 패배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가끔가다 막 댓글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브라질 축구랑 이제 그냥 붙었다는 것 정도의 의의를 둘 만큼 수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씩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천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요, 이거는 국어 얘기이긴 합니다. 국어 얘기긴 한데, 모든 과목에 소위 말하는 재능충, 여러분 재능충이란 것도 사실 충자 때문에 좀 비하적인 발언이 있는 것 같긴 해서, 재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사실 이 등급 컷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고3 때, 저는 원래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다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느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4등급에서 막 못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실제로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A라는 친구는, 그 친구도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수능 4달 전에 갑자기 자기 공부해야겠다고 공부를 딱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수학이랑 영어, 국어 다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수학, 영어는 제가 성적이 훨씬 좋았어요. 솔직히 선생님 대학 갈 때는 수학, 영어가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어가 절평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는 국어에 대한 중요도가 그렇게 막 높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아무리 국어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때 국어를 2달 만에 2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실제로 강의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출 몇 번 풀어봤을 뿐인데 바로 2등급으로 오르더라고요. 영어, 수학은 그렇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뭔가 박탈감이 있었어요. 되게 좌절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친구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은 보내주세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A라는 친구라고 할게요. A라는 친구가 6등급이었나 5등급이었나? 그냥 5등급이라고 할게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달 걸렸습니다. 2달 걸려서 막 9월 모의고사 잘 보고 좋아하고 막 그랬을 때, 저는 선생님은요, 9월 모의고사 3등급이 나왔어요. 9월 모의고사 3등급이 나와서 되게 아쉬웠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수능날,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저도 4등급이었을 때 국어가 3등급이 나와서, 자, 이제 수능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친구는 2등급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국어 여기서 현역대 1 맞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천재를 만날 수 있어요. 천재를 만나서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천재도 벽에 부딪힐 거예요. 벽에 부딪힌 천재를 만나러 한 발짝 우리가 하던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벽에 부딪힌 채로 2등급으로 끝냈고, 저는 1등급으로 끝내다 보니까 저는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벽에 부딪힌 천재들을 제낀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가끔 천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디선가 만나요. 정말 어디선가 만나요. 그래서 절대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대로 꿋꿋하게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강생들한테 혹은 온라인 페이버 수강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초연해야 돼요. 수험 생활은 초연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옆에서 누가 몇 등급을 받든 말든 모르겠고, 그냥 우리의 레이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5강 시작해 봅시다.
자, 5강입니다. 5강이고요. 이미 우리는 1강, 3강에서 독서를 어느 정도 맛을 봤다고 생각했고 이제 5강 왔는데 5강 요거는 철학 지문입니다. 논리학 지문인데 요거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아마도 2012학년도 수능이라고 돼 있을 텐데 자, 11학년도가 뭐 아무튼 2012학년도 수능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행동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행동 순서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쵸, 문학과 다르게 제목이 없다 보니까 독서는 일단은 문제 스캔 먼저 하시고요. 자, 문제 스캔 먼저 해볼까요, 같이? 자, 문제 스캔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지금 펴놓고 하고 있죠? 지금 프린트 뽑아놨죠? 자, 문제 스캔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자는 거.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누군가의 이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써놓읍시다. 일단 1번 문제 형광펜 치시고 그 옆이나 아래나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보통 인문이나 철학에서 혹은 과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뭐 법학 지문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인문, 철학,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정 인물의 이론을 물어보면요. 일단은 무조건 행동으로 파악해 놓을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주장.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 뭐냐? 거기에 따른 근거가 뭐냐?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이것도 나옵니다. 반박 지점, 비판 지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의 지문들을 같이 한번 뭉뚱그려서 정리해서 볼 건데 일단 이건 평가행동 기초 무료 강의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예열을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특정 인물의 뭐 누군가의 이론을 물어본다면 주장, 근거, 반박 요 세 가지를 기억했다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고 파악해놓고 문제 풀 때 쓰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윗글에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 것은 자, 다운표가 되어 있긴 하는데 이건 타겟팅입니다. 사실상 타겟팅이라 문제 2번은 타겟팅이고요. 이건 이제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타겟팅을 실제로 적절하게 딱 해줄 텐데 기억이면 기억, A면 A 뭐 이렇게 해줄 텐데 그래도 우리 연습한다고 치고 지문에서 의미 없는 명제를 발견하면 2번 그 문단 끝나고 2번 문제 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성가실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알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기억 땡 니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보기에 뭐 언어 세계, 명제 사태, 논리적 그림, 뭐 의미 없는 명제, 그 다음에 뭐 형이상학적 주제, 뭐 경험적 세계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직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만 기억 니은 발문 어디 있어요? 기억 니은 발문 어디 있어요? 그쵸. 이 문단에 있죠. 이 문단에 있죠. 자, Q 3번. 요것도 사실상 타겟팅인데 얘는 이 문단에 대놓고 기억 니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이 3번 문제가 아주 의미가 좋은 게 기억과 니은 두 개를 물어봤죠. 두 개를 물어봤죠. 우리 4강에서의 문화부장 2명 물어봤던 거 기억나나요? 그것처럼 이 4강 문학에서 현대소설에서 문화부장 2명을 좀 비교대조해야 될 수도 혹은 공통점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기억 니은의 공통점 차이점 찾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찾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은 요거를 못하겠으면 서로 간의 관계 파악도 해도 돼요. 그냥 기억 니은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도만 파악해줘도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차피 그래서 왜냐면 3번 문제 자체가 관계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공통점 차이점보다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관계, 기억과 니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군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몇 문단? 2문단 끝나고 한번 오는 걸로 약속하고요. 자, 4번. 3점 문제네요. 3점 문제입니다. 자, 우리 거의 뭐 1강 때 했나요? 아무튼 3점 문제인데 그래도 수능에서 요구하는 3점다운 3점이 좀 나왔습니다. 평가행동 기초에서 거의 처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3번 문제는 대놓고 3점이잖아요. 아니, 죄송. 4번 문제는 대놓고 3점이니까 마지막에 풉시다.
마지막에 라스트로 밀어놓고 시간이 되면 풀겠다는 기분으로 이런 전략으로 풀어봅시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자, 근데 그래도 4번은 시간이 안 돼도 여러분들은 풀어내야 돼요. 우리 지금 연습이니까 같이 풀긴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연습이라 괜찮아요. 7분 드릴 테니까 7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7분 동안 풀어봅시다. 자, 네 문제입니다. 시작! 자, 푸셨죠? 자, 이제 이 7분 동안 풀어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그래도 그나마 1강, 3강, 5강 중에 이 5강 지문이 가장 의미가 깊고 그 다음에 뭐 난이도도 좀 높았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는 나중에는 정말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지문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알겠죠? 잘 따라오시면. 자, 가볼게요. 일단은 어휘 문제 없고요. 1문단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문제 스캔 다 했으니까. 자, 가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철학 논고는 비나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뭐 그렇대요. 일단 영향을 크게 줬대요. 비트겐슈타인이 쓴 게. 자, 그는 비트겐슈타인이겠죠? 연결하면서 여러분 1문단 빡세게 읽는 거 설마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 세 번째야 지금. 자,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형광펜 쳐볼까요? 자,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 형광펜.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 형광펜. 자, 형광펜 치셨죠? 여기서 일단 요거까지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모든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뭐 EBS든 메가든 이투스든 대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어 선생님이라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잘 배운 친구는 뭐가 딱 눈에 보였을까요? 그죠? 좋습니다. 문제 상황이 하나 발생했죠. 뭐요? 철학적 논란. 프로블럼입니다. 그냥 문제라고 쓸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네요. 문제는 뭐예요? 철학적 논란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문제 찾았다. 우왕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문제 원인까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즘 트렌드가 문제 해결 요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 하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제 수업을 들은 친구라면 문제도 문제지만 원인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머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 또한 행동입니다. 알겠죠? 문제 해결만 따지지 말고 원인까지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어차피 여러분 행동 순서는 다 이제 알았을 테니까. 자, 다시 원인 뭐래요? 그치? 애매한 언어 사용. 요거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원인을 없애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그쵸? 원인을 없애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사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철학적 논란보다는 이 원인인 애매한 언어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더 무게감 있게 읽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적 과제로 삼았다. 아하! 명료화하는 게 이제 무슨 방법? 그쵸, 해결 방법이죠. 좋습니다. 자, 언어의 명료화죠. 좋아요. 자, 1문단을 잘 읽었다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채권 기억나나요? 채권에서도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의 가격 결정에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치, 채권의 가격 결정 요인들을 다 분석해 봤죠. 그럼 똑같네, 얘도. 뭐를 볼 것 같아요, 이제? 뭐를 볼 것 같아요? 그죠? 애매한 언어를 명료화하는 과정을 보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이거예요. 선생님의 평가하는 행동 기초, 특히 독서에서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1문단 잘 읽는 연습. 잘 읽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 요거를 좀 같이 훈련해 놓으면 정말 편할 거예요. 어떤 커리를 타든 간에.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는 명료화하는 과정을 이 문단부터 볼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지울게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 뭐 풀 거 있나요? 1번 풀 수 있네요.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를 썼다고 했으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의 특정 이론이 뭔지는 몰라도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특정 이론은 아마도 뭐 하는 것? 그쵸. 애매한 언어를 명료하는 과정 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딱 붙죠. 이것 또한 문제 스캔하고 1문단 잘 읽은 과정입니다. 결과입니다. 알겠죠? 자, 1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좋습니다. 1번 어때? 제껴야죠. 그쵸? 왜? 언어 문제 뭐? 애매한 언어 사용한 철학적 논란.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게 논리 철학 논고.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명료화 과정. 아시겠죠? 자, 1번에 1번 제끼고요. 그 다음에 2, 3, 4, 5번은 뭐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2번에 의미 없는 명제도 안 나왔고 3번에 기억, 미음 관계도 안 나왔어요. 그냥 갑시다. 자, 이 문단. 그는 아마 넘길게요. 자, 죄송합니다. 네, 그는 맞네요. 자,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네, 좋습니다. 요 이론이 나왔고요. 이 그림 이론은 뭐 할 거라고요? 그치, 애매한 언어를 명료화시킬 거라고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예전부터 1강, 3강에서 계속 얘기했던 수식을 통한 정의 기억나시나요? 자, 볼게요. 그림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식에 통한 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 다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래요. 근데 바로 다음에 뭐 나왔죠? 같이 읽었잖아, 우리.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 설명. 지금 여러분 지금 느낌 온 친구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다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결국엔? 명료화하려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나왔어? 기억 발문, 니은 발문 뭐 나왔어? 기억 발문 뭐 나왔어요? 모형을 통해 사건 설명.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내가 왜 일직선상, 동일선상에 하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자,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 문단 옆이나 뭐 좋으니까. 자, 평가하는 행동 하나 나갑니다. 뭐냐면 방향성 확보예요. 뭐 저번 3강에서 독서 3강에서 수식에 대한 뭐 비례 반비례 정보 확보해야겠구나 이것도 배웠는데 거기서 화살표를 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적인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지문을 관통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방향성.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 이게 보여요? 이게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우리 잘 배운 친구들은요, 다시 올라가서 언어의 기억 발문, 세계의 니은 발문 각각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 방향성. 언어가 세계를 설명. 죄송합니다. 세계가 언어에 의해 설명되고, 사건이 모형에 의해 설명되고.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왜? 대응한다 이퀄 뭡니까? 그쵸. 지금 언어가 세계에 대응한다.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설명할 수 있다요. 대응하기 때문에. 자, 계속.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 연결.
이거죠. 이게 국어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방향성 확보. 이 독서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만 저 행동이 먹히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란 걸 제 정규 커리큘럼에서 다 확인할 테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자, 계속 다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제 살짝 메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하시든가. 그러니까 자,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또 갖고 와서 사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주 감각이 좋은 친구는 선생님 그러면 명제와 언어가 지금 동일선상이니까 사태와 세계가 동일선상이니까 구성 요소니까 모형 또한 명제에 대응하겠네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거 보여요? 여러분 이거 보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평가원스러운 거예요. 연결을 통해서 정보들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정보는 우리는 뭐하고? 소화하고. 이해되시죠? 자, 저는 좀 이따가 제가 실제로 이태원에 나리의 집이라는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집이냐면 냉동 삼겹살, 냉삼집이에요. 좀 비싼데 근데 존맛탱입니다. 정말로 그거 먹잖아요. 천국 외감? 죄송해요. 저 기독교 지구교 천주교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천국 아님? 이 정도로 정말 맛있는 집인데 좀 이따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냉삼을 소화하고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소화하시고 과제도 소화하시고 아시겠죠? 자, 계속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통일하며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대요. 지금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 동일. 그러면 모형과 사건의 논리적 구조도 동일. 명제와 사태의 논리적 구조도 동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 니은을 풀기로 했는데 명제도 기억, 사태도 니은. 이렇게. 좋습니다. 대응. 좋아요. 이거죠. 이게 독서 공부죠. 자, 그래서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언어는 세계를 기술, 이거 여러분 기술이라는 단어와 이음동의어 찾으세요. 음은 다르지만 뜻은 다른 거 찾으세요. 그렇죠. 이미 해놨어요. 설명. 괜찮습니까?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게 2022년 12월 오늘 며칠이니? 12월 7일인데 지금 이 강의를 같이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 정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과제로 요걸 또 연습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 끝났네요. 그러면 2문단이네. 미안해. 2문단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당연히 3번 문제 풀기로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치, 3번 문제 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직 1번을 제끼다 말았으니까 이제 1번 먼저 가볼게요. 자, 1번 일단 하던 거 마저 합시다. 1번에 2번 그림 이론으로 논리시중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게 어차피 1문단, 2문단 합쳐진 게 문제 1번에 2번 선택지인 거 아시겠죠? 그쵸? 자, 2번 제끼시고요. 자, 3번. 사태와 사실의, 모르겠네요. 사태와 사실 같이 놓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딱히 지금 안 돼요.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이거는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기억 어때요? 언어 땡땡 세계 괜찮고 일단 기억 동그라미 니은 명제 땡땡 사태 괜찮죠? 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아직 우리는 의미 있는 명제를 몰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리을 형이상학적 주체야? 주체네요. 경험적 세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디귿 리을은 판단을 유보시켜도 여러분 일단 선택지는 어느 정도 소거가 됩니다. 자, 1번 아주 괜찮고요. 일단 1번 살려두고 2번 제껴야죠. 왜? 뭐가 없어? 니은이 없죠. 제끼고. 자, 3번 니은 리을 제껴야죠. 왜? 기억이 없어. 3번 제껴. 자, 4번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남기시고. 아직 몰라요. 디귿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제껴야죠. 왜? 뭐가 없어? 기억이 없어요. 디귿 리을이 뭐든 간에. 자,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밖에 안 남아요?
지금 1번, 4번만 남았네요. 그죠? 1번, 4번만 남았죠? 게이드.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타겟팅이 된 문단에서 덤볐는데 3번 같은 게 안 풀렸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늦어도 다음 문단에서 끝납니다. 아시겠죠? 늦어도 다음 문단에서 끝나요. 아시겠지? 그래서 너무 답 못 골랐다고 hin구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금방 제껴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3문단 가봅시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제가 이거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이게 습관인 게 현강에서는 스피디한 더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PPT를 안 쓴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항상 어차피 책 다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이거 PPT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그냥 프린트 보세요. 자, 뭐야? 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우리 지금 요거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 요거 이 문단 내용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오시고 그쵸? 자, 계속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가능성이네요. 사태는 가능성이네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건 없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모형으로 교통사고를 설명했던 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 꼭 자동차를 타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까? 아니죠. 무조건이란 건 없죠. 사실. 그쵸?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요 정도지. 그 와중에 그런 사고가 났다를 설명한 거고. 이해되죠? 자, 계속. 자,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래요. 명제들은 논리적 그림이다. 명제들은 논리적 그림이다. 아이고, 여러분 이거 아래다 그대로 써줄게요. 가능성도 아래로 내릴게. 논리적 그림? 논리적 그림. 좋습니다. 논리적 그림. 선생님 지금 힘이 없어서 글씨가 거지 같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계속. 지금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 예쁜 이 구조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독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보에 연결을 하다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읽어야 돼. 자, 계속. 어디니? 네네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러면 가능성이 실현이 됐네요. 자, 어디니? 어디죠? 잠시만. 일어나서 죄송. 자,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논리적 그림을 그려서 가능성을 한번 예견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능성이 실현이 됐어. 그럼 이 논리적 그림인 명제는 사실이 됩니다. 괜찮죠? 자, 계속. 참이 되지만 사실이 된다. 미안해.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낮은 상태. 아니면 이 가능성 100%가 아니다 보니까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케이스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세요. 케이스 나누는 것도 실력인데 지금 케이스 나누기 여러분 이것도 사실상 행동입니다. 별표 쳐놓을게요. 행동은 다 별표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평가원 독서에서는 이 케이스 경우의 수를 나눌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따로 정리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명제가 참이 될 때 그 다음에 케이스 2 거짓이 될 때 요거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던가 아니면은 써놓던가. 자, 계속. 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여러분 이 언급은 사실상 또 아까와 똑같죠. 설명과 이음동의어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아까 의미 있는 명제, 타겟팅 기억나죠? 2번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문제, 그치? 의미 있는 명제는 뭐래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네요. 네모칸이 삐뚤삐뚤. 죄송합니다. 자, 계속.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케이스 분류한 게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명제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쓸모가 있었다. 요 케이스 1, 2가 가능해야 뭐다? 의미 있는 명제. 의명이라고 할게요. 귀찮아서 그런 거 맞아요. 자, 계속 갈게요. 의미 있는 명제다. 이렇게 참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자, 계속.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다시 한번 실제하지 않고요. 미안해.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니래요. 사태가 아니다. 뭐를 따질 수 없다. 가능성을 따질 수 없다.
혹은 사건이 아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나요? 지금 선생님 다시 지문에선 요렇게만 말했는데 저는 어디까지 끌고 갔죠? 다시 한번 사태가 아니다 모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따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사건이란 것 자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세계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괜찮나요? 이게 연결의 힘입니다. 일문단을 잘 읽고 차근차근 연결해 가다 보니까 정보들이 일렬로 쭉 나열이 되죠. 이게 쉬운 지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쉬운 지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어려운 지문들로 훈련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엔 쉬운 얘기로 이거네요. 참거짓을 따질 수 있으면 의미 있는 명제고요. 참거짓을 따질 수 없으면 반대로 의미 없는 명제네요. 그쵸? 의미 없는 명제는 타겟팅은 아니니까 그냥 밑줄만 쳐놓을게요. 자, 계속.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거. 세계 이건가 봐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경험적 세계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경험적이란 것도 여기 써놓긴 할게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잘 읽었어요. 선문단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단 또 끝났으니까 소거할 거 소거하고 답정할 거 답 정해볼까요? 자, 계속 1번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1번에 3번부터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구별했죠, 지금. 애초에 아까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별한 거라고 했고, 구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제끼고요. 4번 경험적 대상을 언급한 명제는 참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 아니라 무슨 명제? 무슨 명제?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참이라고 말해보면 어떡해요. 그죠? 여기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4번 선택지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요즘에 메가커피를 자주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용량 아메리카노, 메가리카노를 먹는 걸 좋아해서 메가리카노 갔어. 메가리카노 먹으러 갔는데 이게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요즘에 키오스크 보다가 갑자기 저기요, 직원 불러. 직원이 네? 왜 그러시죠? 하니까 여기 스타벅스 메뉴는 없어요? 이지라는 거야. 완전 딴소리. 이해돼요? 네,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4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솔직히 5번은 어차피 지금 알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냥 4번 찍고 끝내세요. 1번 문제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지 마시고 하던 거 마저 해. 3번 가보세요. 3번. 자, 3번 가봅시다. 3번에서 일단은 3번에 디귿 한번 볼까요? 우리 기억력은 알아냈으니까. 자, 디귿. 그리고 또 여기서 바보같이 리을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2번, 3번, 5번을 제껴놨기 때문에 어차피 리을은 지금 정답선상에 없어요. 나머지 선택지. 알겠지? 자, 그럼 디귿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자, 디귿 볼게요. 논리적 그림. 논리적 그림? 요건데요? 논리적 그림 요건데요. 그죠? 논리적 그림. 자, 계속. 논리적 그림과, 그럼 논리적 그림 다음에 대응 경우가 뭐였죠? 가능성이었죠. 근데 옆에 뭐 왔어? 의미 있는 명제 이지랄. 죄송합니다. 근데 제 현강이나 피브 온라인 인간을 보면은 좀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요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좀 더 재밌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인가요? 자, 가볼게요. 아무튼 의미 있는 명제? 여러분, 의미 있는 명제는 뭐를 말하는 거였죠?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라고 하는 거고, 이 의미 있는 명제는 결국 명제에 대한 거, 요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비트겐슈타인이 원하는 명제를 말한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명제가 논리적 그림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쵸? 그러면 이건 진짜 엄밀히 말해볼까요? 디귿은 뭐만 얘기한 거예요? 기억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디귿은 뭐만 얘기한 거야? 기억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답이 안 되네요. 그러면 3번 정답 몇 번? 1번이죠.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2번과 4번만 남네요. 근데 얼씨구 우리 2번도 지금 풀 수 있죠? 가볼게요. 2번. 자, 윗글에 의미 없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잘못했네요. 의미 있는 명제는 의미 없는 명제 타겟팅이었죠? 죄송합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봤으니까 다. 자,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이거 뭐예요? 의미 있는 명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죠. 그럼 이거 빨리 갈게요. 1번, 2번, 3번, 4번 다 참거짓을 따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5번 봐봐.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 이거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뭐예요? 지금 이거는? 그쵸.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의미 없는 명제죠. 그쵸. 알겠죠? 그래서 지금 2번에 정답은 5번이고요. 가장 좋은 건 1, 2, 3, 4가 답이 다 없어서 그냥 5번 안 보고 찍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선택지 하나하나 다 곱씹어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문제 남았네요. 아우,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자, 한 문제 남았는데 문단도 몇 개 남았어요? 한 문단 남았죠. 개꿀. 자, 가볼게요. 그럼 4번, 네 번째 문단은 누구를 위한 문단입니까? 그럼요. 4번 문제를 위한 문단이겠네요. 자, 가볼게요. 아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 잠시만요. 의미 없는 말들.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 뭡니까? 뭐를 따질 수 없다. 뭐를 따질 수 없다. 뭐를 따질 수 없다. 그쵸.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연결. 자, 계속. 불가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미 있는 명제 반대를 어떻게 말할 수도 있다? 경험이 안 된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이거는 그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이 말인즉슨 신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또 종교계에서는 아니다, 기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또 비트겐슈타인은 영적? 야, 지랄하지 마. 죄송합니다. 야, 영혼도 그 청이상학적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실제로. 자, 아무튼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실제로 문과 쪽에서는 정말 세계를 초월하는 천재여서 포퍼와 함께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다. 봐봐요. 이것도 또 어디 있었어? 이거? 언어, 모형, 명제, 논리적 그림. 이거 다 뭐 할 수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 사건으로서, 사태로서, 가능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 의미 없는 명제.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경험 X. 이거는 의업명이죠. 의미 없는 명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 또 계속 나오고요. 하던 말 계속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문의 이미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문단은 좀 빡셌어도 점점점 갈수록 정보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차피 1문단을 통해서 연결 스타트한 정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지문 피로도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왜? 여러분, 이거 지금 소름 돋게 연결되는 거 보여요? 1문단에서. 어디 썼나요? 그쵸?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 그럼 지금 명료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명제, 즉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은 논리적 그림이 있는 명제로서, 모형으로서, 언어로서 이런 것들이죠. 즉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들만 말을 해야 철학적 논란들이 명료화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와서 결국엔 뭐라고요?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왜? 이걸 말해버리면, 이걸 답변하고 언급해버리면 뭐가? 또 철학적 논란들, 명료하지 않은 개념들 때문에 또 철학적 논란이 생기니까 이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요 지점과 1문단 지점이 연결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독서 공부라고요. 아시겠죠? 자, 계속.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말 꺼내봤자 또 명료화 과정을 해야 되니까, 또 명료하지 않은 개념들이니까.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읽었으면 정말 잘 읽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보기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까요? 자, 4번에 보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이 사다리 던졌다? 자,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뭐야? 자, 이거 보기 문제 자체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저자가 자기 책 읽었으면 버리래. 자, 가볼게요.
이 책의 내용은 이거 가발문인데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말할 수 있는 것 반대 뭐였어요? 말할 수 없는 것 반대 의미 없는 명제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벌써 답을 정하고 갔어야죠. 비트겐슈타인이 자기가 써놓은 이 개념들을 왜 버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결국에는 요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참거짓을 따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결국 비트겐슈타인도 자기가 글을 썼지만 이 내용들도 결국엔 형이상학적인 거라서 이 내용들은 그냥 알아놓기만 하고 그냥 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역설적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 자체도 글씨가 아니라면 그냥 개념에 그냥 이 눈에 안 보이는 개념에 불과하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1번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3점짜리라. 자, 4번 1번 가는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이거 개소리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자. 넘어서는 주제가 아니라요. 이 주제 안에서만 놀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가는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틀렸어요, 애초에. 그럼 왜냐면 2번이 맞다면 버릴 이유가 없죠. 이해되죠? 버릴 이유가 없어요. 2번이 맞는 거라면. 자, 3번. 가는 실제하지 않은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을. 이것도 똑같아. 얘가 적절하다면 버릴 이유가 없고요. 4번. 자, 가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다시.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 즉,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관념적인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책의 내용 또한 결국에는 의미 없는 명제가 될 수 있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읽었으면 버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말란 소리는 절대 안 하죠. 그쵸? 자, 아무튼 그다음에 그럼 4번이 정답이고요. 5번도 볼까요? 가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애초에 관념적으로 답변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상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번도 그냥 개소리.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겐슈타인 철학, 논리학 지문 하나 봤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연결. 다른 스펠링이더라도 결국 내용상 의미는 같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5강이었고요. 다음 6강 고전 시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